표고 톱밥 봉지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고 재배하면은 원목 재배하고 봉지 재배하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어가 용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재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요번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이제 재배가 하고 있는 재배법에는 이제 톱밥이 이제 톱밥 봉지 재배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제 톱밥 봉지 재배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봉지에다가 톱밥을 담아서 톱밥하고 그 배지 이제 버섯의 먹잇감이 되는 배지 원료하고를 그 톱밥 이제 봉지에다가 담아서 살균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그 톱밥 봉지 재배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다른 버섯들은 그냥 봉지 재배라고만 하는데 표고 같은 경우에는 톱밥 봉지 재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다른 버섯들은 그 톱밥을 활용하는 활용도가 그냥 기주 역할만 하는 활용도만 활용을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표고 같은 경우에는 그 톱밥도 버섯의 먹이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원도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서 이제 배지 원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고는 톱밥 봉지 재배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재배법에 있어서는 그 이름 붙이는 것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해서 보면은 그냥 봉지 재배라고 하는 거, 느타리 봉지 재배, 아니면 뭐 새송이 봉지 재배, 아니면 아이 봉지 재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표고만큼은 그냥 톱밥 봉지 재배, 톱밥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봉지 재배라고 합니다. 그게 톱밥도 영양원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기주로서의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톱밥에다가 여러 가지 그 영양원을 혼합을 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톱밥을 먹잇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톱밥 봉지 재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톱밥 봉지 재배 요거 작업 순서를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것도 발췌를 한 겁니다. 제가 그림 그리기가 그래서 발췌를 했는데 보시면은 재료를 혼합을 하고 그 다음에 배지를 봉다리에다 담고 그 다음에 살균, 냉각, 그 다음에 접종, 그 다음에 균사배양, 그 다음에 다른 버섯들에 없는 그 갈변, 숙성 단계를 거쳐서 이제 버섯 발생 작업을 해서 수확 선별을 해서 포장하는 그런 순서대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료에 보시면은 톱밥을 만든 말 그대로 톱밥인데 나무를 이제 말이 톱밥이지 나무를 기계로 부신 거거든요. 이제 톱으로 나무를 쓸어서 나온 게 톱밥인데 근데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게 부셨어요. 그래서 잘게 부시면은 그 톱밥이 그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톱밥이 그 이제 나무를 톱밥으로 부시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톱밥 나무 100kg를 그러니까 100kg 중량이고 1회배죠. 1회배. 그러니까 나무 100kg 중량짜리 그 메타 세제곱 1회배를 나무를 부시면 톱밥이 부피가 늘어나 가지고 1.5배의 1회배 2.5배 회배 2.5 메타 세제곱 이 이제 톱밥이 생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원목 중량의 한 20%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거기는 물을 첨가를 하니까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한 20% 정도 늘어나고 그걸 다시 이제 우리 그 배지에다가 입봉을 하게 되면 톱밥하고 원료가 이제 배지 입봉과 톱밥 재배할 때 배지가 원료가 이제 주재료는 톱밥이고 거기에 부재료로 들어가는 영양원으로 들어가는 게 밀기울
밀기올하고 밀기올이라든가 미강이라든가 아니면 뭐 면실피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영양원으로 이제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pH 조절제로 탄산칼슘이나 최근 들어서는 그 폐화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봉다리에다가 배지를 이제 담게 되죠. 그래서 그걸 담게 되면은 배지 중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원목은 이제 처음에 나무는 100kg짜리인데 그거를 봉지에 물까지 담아서 수분 조절을 해서 봉다리에다 담으면 그게 이제 한 400kg 정도 배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생산을 하고, 그래서 원목에다가 원목 재배를 할 경우에 버섯 생산성보다는 지금 현재 버섯 했을 때의 버섯 생산성이 좋고, 또 하나는 그 수량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도도 톱밥이 이제 활용도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모양으로 버섯들을 생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품종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톱밥 원목 톱밥 봉지 재배가 최근 들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 뭐냐면 표고 재배에 있어서의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딱 하나 있는데, 다른 버섯에서는 없는 건데 표고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갈변 이제 준사를 하얗게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변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갈변 단계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배지가 융기 형상이 일어나요. 융기라는 거는 이제 배지가 부풀어진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배지가 부풀어지기 때문에 그 부풀어지는 힘이 압력이 상당히 해서, 그래서 톱밥이 처음에 이제 하얗게 됐다가 그게 부풀어지면서 봉지가 이제 좀 늘어나죠. 그래서 톱밥 봉지 재배에 사용하는 그 표고 재배에 사용하는 봉지는 신축성이 있는 봉지가 돼야만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봉지가 터집니다. 그래서 일부 처음에 이제 봉지 재배가 시작했을 때 융기 형상이 일어나는 것을 간과를 안 해가지고 봉지가 터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봉지가 터지는 경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봉지가 그 신축성이 있는 봉지를 활용을 해서 봉지가 배지가 이제 갈변이 되면서 융기 형상이 일어나서 그 융기 형상에 의한 부피 팽창에 의해서 봉지가 터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봉지 재배를 하고 봉지가 신축성이 있게 움직여주기는 봉지를 사용을 해서 재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지의 재료를 일단은 보면은 톱밥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톱밥의 입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 톱밥의 크기가 1에서 2mm짜리 톱밥하고 2 내지 3mm짜리 톱밥, 그 다음에 3에서 5mm짜리 톱밥, 이런 식으로 톱밥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톱밥을 최근에는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톱밥 배지를 만들었을 때 봉지의 그 통기성 확보를 위해서 톱밥의 그 크기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 가지고 공기의 그 통기성을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톱밥의 재료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톱밥의 재료를 선택을 할 때 입자가 너무 고우면 통기성이 불량해서 나중에 배양이 불량하게 되고, 배양이 불량하게 되면 버섯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수율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톱밥의 그 입자 밀도가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또 하나는 톱밥의 충진량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진량이 톱밥이 당기는 양이죠. 어떤 때는 1kg 담을 거냐, 2kg 담을 거냐, 3kg 담을 할 때는 버섯이 원하는 품종에 따라서 특성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버섯이 이제 큰 대품종일 경우 이렇게 크는 버섯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추제 2호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대품종 버섯들이 이제 조금 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산조 뭐 707이나 뭐 21이나 이런 것들 뭐 톱밥종균 재배용 품종들이 이제 소품종이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대품종 버섯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1에서 2mm 톱밥과 3에서 5mm 톱밥 요 사이에 그 밀도를 적당하게 이제 유지를 해서 통기성 확보가 또 중요하고, 그런 그 통기성 확보 원인 때문에 톱밥의 입자 크기와 사이즈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료 혼합에서도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톱밥하고 들어가는 배지 원료는 미강이라든가 뭐 밀기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강이나 뭐 밀기울을 구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재료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최근에는 그 폐화석이 많이 나와 있는데, 폐화석은 말 그대로 굴껍데기나 아니면 조개껍데기,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어패류들 중에서 껍질을 가진 어패류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단은 그거를 가공열로 이제 소송한 다음에 그거를 가루를 내서 가루나 입자로 내 가지고 그거를 그 이제 비료로 활용하고 지금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탄산칼슘의 그 pH 조절제의 역할은 탄산칼슘을 사용할 경우에는 pH 조절제 역할만 하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폐화석이라든가 뭐 다른 그런 그 어패류들을 이렇게 했을 폐화석 같은 경우에는 물론 pH 조절제 역할도 칼슘 보충제나 pH 조절제 역할도 하지만 버섯에서 이제 많이 요구하는 그 인이라든가 칼슘이나 마그네슘, 특히 이제 마그네슘이나 철 같은 거, 아까 이제 표고버섯의 그 영양원에 살펴봤을 때 칼륨 특히 많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칼륨 성분들이 이제 폐화석에 이제 미량 원소로서의 충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탄산칼슘은 단순하게 그냥 칼슘 보충제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폐화석을 사용하는 것이 pH 조절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 특히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미네랄 보충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폐화석을 많이 요즘에는 어떤 버섯을 재배를 하든 용기 재배에 있어서는 그 폐화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폐화석을 이제 넣고 입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봉을 할 때 배지 조성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그 수분율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관건이 되죠. 그래서 배지에 습이 있어야 살균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버섯은 또 어떤 생물체든지 물이 있어야 얘가 살아가기 때문에 물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수량이라든가 배양 성공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표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버섯들은 63% 뭐 70% 가까이 이제 육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연구소 등에서 균사 활작도만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그 한 63% 이상, 65%, 60% 이상 되는 수분율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균사 활착일 때만 요구일 경우에만 그게 해당이 되고, 우리처럼 실질적으로 재배에 들어가서 재배자들이 할 때는 습이 이제 좀 거의 낮게 잡고 있죠. 그거 잡고 있는 이유는 그 이제 보통 표고 톱밥 재배에서 습을 잡을 때에 평균적으로 잡는 거는 습이 이제 50에서 53% 정도, 55, 많아야 55 정도까지만 잡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균이
활착을 해서 종균에 접종을 하고 균이 활착을 하고 배지 톱밥도 분해를 하고 배지 영양분도 분해를 하면 이제 균이 톱밥을 분해를 하면서 분해하는 게 어떤 스타일로 분해를 하느냐면 가수분해, 그러니까 물이 발생시키면서 분해를 하거든요. 생물이 유기물을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수분해 이제 물이 별도로 나오는, 생화학적으로 봤을 때 물이 바깥으로 나와요. 유리수가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고균사가 톱밥을 분해를 하게 되면 유리수분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 유리수분이 다시 또 버섯 균사가 활용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톱밥의 수분을 많게 잡으면 톱밥 배지 내에 물이 많게 되거든요. 물이 많게 되면 나중에 버섯을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생산할 때의 버섯 색깔이 배지 속에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버섯을 또 색이 또 까맣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살균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수분율만 갖고 배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50%, 55% 미만으로, 그래서 50%에서 55% 사이에 재배자들은 많이 톱밥의 수분을 잡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해놓은 균사 활착률에 의한 톱밥 수분율하고 재배자들이 최종 단계까지, 버섯 수확하는 단계까지, 버섯 생육 단계까지 생각했을 때의 배지 수분율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배지를 형성을 해야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지를 만들 때 단순하게 그냥 균사 배양하는 단계에서만 형성해서 배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배지를 조성을 할 때 배지 레시피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요리 레시피듯이 배지도 레시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지 레시피, 톱밥 배지, 표고 톱밥 배지 레시피를 형성을 할 때 수분율을 50에서 55% 사이에 잡는 이유가 나중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적게 잡는다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배지 영양원을 만들 때도 버섯을 나는 큰 버섯을 따겠다, 아니면은 품종이 대품종 버섯이다, 아니면 품종이 소품종 버섯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품종에 맞는 영양원들이 별도로 이제 요구하는 영양원 성분들이 많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적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양원이 좀 많이 요구를 한다 그러면 배지 양분을 CMB를 좀 낮춰가지고 질소 함량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양분 요구도가 좀 작다 그러면 CMB를 좀 낮춰가지고 양분 요구도를 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지의 양분 레시피를 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톱밥 내가 키고자 하는 배지의 버섯의 영양 요구도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파악이 돼야만이 그게 되는데, 재배자는 그거를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연구자가 배지 영양 요구도를, 이 품종은 버섯의 영양 요구도가 어느 정도라고 연구자가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배자는 연구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지 레시피를 조성을 하고 재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배를 할 때 연구자는 어느 정도의 선까지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배자가 재배 단계로 넘어왔을 때에는 그게 이제 한 개의 자료로서의 통하는 것이지, 거기 100% 그게 통용하면은 재배가 좀 불안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해 놓은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재배자는 그거를 가지고 배지 레시피도 조정을 하고 환경 조절을 하고, 그래서 완성 단계에 되어 있는 버섯을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제 버섯이 상품성 있는 버섯이 생산이 되고, 소비자가 내가 만든 버섯을 딱 집어서 요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이쁘네 하고 딱 집어가는 그런 단계의 버섯들을 생산을 해놔야만이 우리가 이제 버섯 생산자로서의 이제 가치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배지 레시피가 이제 상당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래서 레시피를 정할 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질소 함량하고 탄소 함량하고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질소와 탄소의 비율을 얼마만큼의 비율로 책정하는 게 가장 좋은가라고 했을 때는 그 품종의 특성에 맞게끔 탄질비를 계산을 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죠. 재배자는 요거를 계산을 해서 집어넣을 줄을 알아야만이 되는 것이지 요거를 그냥 연구자들이 해놓다가 해도 그대로 가면은 재배를 잘못하면은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러한 배지 레시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배자도 많은 데이터들을 뽑아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산해내기 위해서 조절을 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깊숙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좀 더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배지 레시피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봉을 하고, 입봉은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계로 장비로 이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입봉 단계에서 이제 실링을 하든 아니면 봉지를 밀봉을 하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봉지를 밀봉을 하고, 그게 이제 최근에는 중국식 장봉지 재배법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중국식 장봉지 재배법 할 때는 그거를 클립 같은 걸로 이렇게 비닐을 오므려 주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실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살균 단계로 넘어가는데, 살균에서도 제일 이제 살균하는 거는 그냥 온도만 높인다 그래서 살균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살균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배지를 만들 당시에 배지 레시피를 조합을 해서 거기에는 영양원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영양원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버무리게 되죠. 버무리면 공기 중에서 그냥 버무리죠. 물이 들어있죠.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생물 포자들이 같이 버무리게 되죠. 그래서 같이 버무렸을 때 미생물은 수분만 만나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얘네들이 또 활동을 한다는 건 생명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미생물이 생명을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분비물들이 생기죠. 그 분비물들이 표고에 이제 버석균사가 자라는데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영양원으로서의 가치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고 봉지 재배라고 국한돼서 딱 이야기할 경우에는 미생물이 이제 활동하는 게 해를 끼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분비물들이. 그래서 그 분비물들이 이제 빨리 입봉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미생물 활동하는 거를 빠른 시간 내에 억제하게 분비물이 이제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입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살균 처리를 해주는데, 살균이라고 하면은 그냥 살균하는 물에 그냥 끓이는 건데, 이게 살균기인데, 살균기 안에 스팀에 이제 스팀 보일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스팀을 넣어주는데, 그 스팀의 온도가 보통 한 125도 이상, 한 180도 가까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배지 스팀 살균솥에 스팀을 집어넣고 살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지를 온도를 높이죠. 배지 온도가 이게 이제 봉지 재배이기 때문에 살균하는 방법상에 있어서는 보통 살균할 때는 봉지 재배일 경우에는 한 105도 정도나 상압 단계에서 이제 살균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100도 정도에서는 압력이, 우리가 이제 주전자 뚜껑이 물이 끓으면 압력이 주전자도 들락들락 하죠. 그래서 100도 정도에서는 한 1기압이라고 보면 0이라고 보면, 보통 한 105도 정도면 한 0.5나 0.7 정도 되겠죠. 조금 더 올라가는 압력인 주전자 뚜껑이 들썩거릴 정도의 온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온도에서 장시간 한 최소 5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이렇게 이제 그 살균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시간도 물론 배지가 한 봉지에 들어가는 배지량이 많다. 한 3kg 이상 된다. 그러면 최소 아무리 못해도 8시간 이상, 9시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배지량이 조금만 봉지에 입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온도 올라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배지량이 입봉되는 배지량에 따라서 온도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을 좀 더 5시간에서 6시간 아니면 7시간 정도 이렇게 단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배지의 성격이라든가 살균 시간은 배지의 크기, 그 다음에 배지의 성격, 그 다음에 배지의 통기성, 그 다음에 살균 솥의 그 사이즈, 그 다음에 스팀 온도, 스팀을 얼마만큼 공급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스팀 온도가 몇 도의 스팀이 공급이 되는가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살균기 내에서 살균할 때 살균기에서 우리가 살균기 안에다가 배지를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아. 그러면 살균기 내에 빈 공간이 공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기가 얼마만큼 양의 공기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봉지 속에도 입봉을 할 때도 공기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물도 들어가고 배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기를 또 빼는 것이 또 살균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기가 많이 들어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봉다리 일정한 용기 봉지 내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또 살균이 또 잘 안 돼. 살균이라는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배지를 이제 작균을 죽이는 거. 작균이라 그러면 곰팡이 포자라든가 아니면 세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미생물들, 그 다음에 벌레 벌레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거의 이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거의 무균 상태로 최대한 균이 활동을 다른 균이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균 처리를 이제 그 살균 처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야 표고균사만 잘할 수 있는 그 버섯 밭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염두에 두고 살균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살균 처리 이제 일반 농가들도 그렇고 살균할 때에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배지를 우리가 밀봉 처리를 해서 이제 배지를 비닐봉다리에 담고, 그리고 나서 비닐봉다리에 담고 밀봉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지가 터지지 말라고 숨구멍을 뚫어주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달아서 배지 속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달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배지 속에 살균 중에 이제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양 중에도 배양가스가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이제 필터를 달아서 이제 그 봉다리에다 달아서 배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균도 이제 마찬가지로 온도가 올라가고 배지 속에 있는 그 가스들이 여러 가지 그 가스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살균 솥 안에도 가스가 물론 차겠지만 그 차 있는 가스들을 바깥으로 빼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살균을 할 때 이게 물리적으로 연화가 이루어지면서 화학적 반응도 온도가 올라가면서 화학적 반응도 생기고 영양원들이, 그리고 나서 그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그 가스들이 발생이 되고, 물론 그 탄산가스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질소가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가스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 가스들을 저렇게 필터 공기라든가 아니면 숨구멍이라든가 아니면 손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될 수 있게끔 배지 속에서 이제 배출이 되죠. 그러면 살균 솥에 있는 것도 가스가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배출을 해줘야만이 제대로 된 살균된 배지를 만들어내고, 그 살균된 제대로 된 배지가 형성이 돼야만이 종균 접종을 했을 때 종균이 제대로 활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단계가 되지,
여기서 배지 레시피라든가 그 다음에 살균이라든가 이런 거의 불황을 좀 약간의 그 불량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잡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표고균 이외의 모든 균, 표고균 이외의 모든 생물체들은 잡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표고균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근데 표고균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긴 하되 표고균만 자라면 뭐 할까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버섯인데. 그래서 버섯 생산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살균하고 그다음에 배지 레시피 만들고 그다음에 종균도 마찬가지로 종균을 얼마만큼 넣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종균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지 살균할 때도 배기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게끔 그래서 살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지금 1.5kg 배지 이제 단목 이제 1.5kg 한 20cm 정도 그 정도 배지에서 살균하는 방법은 이제 105도나 104도나 아니면 108도 정도 뭐 이렇게 온도를 놓고선 배기는 이제 시간에 맞춰서 배기가 이루어지도록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 저기 온도를 105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살균한다 그러면 한 뭐 5시간 반이나 뭐 6시간 아니면 좀 더 이제 배지량이 이제 물이 많다든가 아니면 배지가 좀 가스가 많은 배지라고 생각이 들었을 경우에는 한 7시간 정도. 7시간까지는 제가 아직 그 연해 농가를 봤을 때 1.5kg 배지에서는 7시간까지 살균하는 거는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6시간 반에서 5시간 반에서 6시간 반 사이에 보통 살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균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대가 105도 정도에서 그 시간대가 살균이 거의 완성되는 수준의 단계의 살균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살균 중에 또 유념해 둘 게 또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기를 할 때의 그 냄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살균 중에 이제 스팀김이 빠져나갈 때 냄새를 맡게 되죠. 그래 냄새를 맡아 구수한 게 이게 냄새가 나져야지 이게 좀 찌릿한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뭐 뭔가 타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냄새가 뭐 전혀 없다든가 아니면 뭐 나무 냄새만 난다든가 아니면 뭔가 쉰 듯한 우리 떡을 했을 때 쉰다든가 뭐 이랬을 때 쉰 듯한 냄새가 나는 그렇게 이제 냄새 나는 거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선 이제 냄새가 또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거는 경험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냄새가 구수한 냄새 그런 이제 숭늉 같은 냄새, 숭늉 먹으면 구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냄새들이 날 때 이제 어느 정도 살균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살균기 안에서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그거를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냄새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증기에서 나오는 그 색깔이라든가 냄새, 그 다음에 퇴수도 하거든요. 그 퇴수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살균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살균이 끝나고 나서 손문을 열고 배지를 꺼냈을 때 배지의 색깔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지 색깔이 뭐 진한 고동색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아주 연한 배지 톱밥 색깔 그대로 있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검었다든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지가 너무 검하면은 좀 뭐 톱밥이 겉머리는 약간 우리들 재배자들은 좀 탄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너무 검게 되지 않게 보통 연갈색은 좀 살균이 좀 더 해야 되는 시간상으로 좀 더 해주는 거고 좀 진한 갈색 아주 일반적으로 MDF 그 책상에서 보면은 진한 갈색이 나오는 정도의 이제 색깔이 아주 알맞는 살균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색깔 나왔을 때의 살균 온도, 살균 시간,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배기 상태, 그 다음에 배지 레시피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맞아야 그게 이제 나중에
버섯 생산성으로 이제 생산 재배 쪽으로 넘어갔을 때도 잘 되고, 그다음에 배양 쪽으로 넘어갔을 때 균이 치밀하게 나중에 이제 그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치밀한 균빨이 형성이 되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넘어갈 때마다 장애와 가장 중요한 핵심점들이 이제 한 서너 가지씩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룰들이 있는데, 그 룰을 벗어났다 그러면은 뭔가 나중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든가, 버섯이 기형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그 뭐 수량이 떨어진다든가, 뭐 양분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뭐 품종에 따른 영양분 레시피를 충분하게 필요 충분 조건이 돼줘야만이 이루어지는 거고, 입봉 단계에 있어서는 충진 밀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충진 밀도가 배지량도 양이지만 충진 밀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충진 밀도, 양하고 밀도, 입자 크기, 그 다음에 그 영양원들의 그 고르게 섞여 있느냐 안 섞여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수분도 제대로 수분율이 적정하게 잘 골고루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나무의 그 톱밥 입자를 이렇게 눌러서 나무 입자마다 점검을 해서, 배지 입봉할 때 점검을 해서 배지 입자도 이렇게 그 눌러서 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입봉할 때의 또 중요한 점, 그 다음에 살균할 때 또 배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온도가 제대로 올라가는가, 보일러 용량은 맞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톱밥 종균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접종할 때는 이제 우량 종균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우량 종균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버섯이 그 오염되지 않은 균사 덩어리죠. 그러니까 얘는 버섯 덩어리가 아니라 균사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버섯 균사가 하얗게 잘 먹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균사 덩어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 잡균이, 특히 세균성이 이제 세균들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분리되어 있는 버섯 균사들만이 집합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종균을 사용해야만이 되어 있는 건 누구나 알겠지만, 그거를 진짜 과연 보통 뭐 톱밥 종균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순수하게 버섯 균사만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돼서 뭐 곰팡이도 백곰팡이가 들어가 있는 건지, 푸른 곰팡이가 들어가 있는 건지, 빨간 곰팡이 들어가 있는 건지, 녹색 곰팡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세균도 들어가 있는 건지, 이렇게 눈으로 이게 재배자가 확인을 이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배자는 종균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균 여러 병을 갖다 놓고, 지금 우리가 그 종균을 이제 제대로 선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균을 선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은, 재배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실험실에서 하는 또 시간 걸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균사가 제대로 먹어 들어가 있는지, 총총이 박혀 있는지, 색깔이 나와 있는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얼룩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종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